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82만 5천 원 정도도 저축을 지금 내가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못하는데 한 60, 70 하는데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월 소득의 5개월치 정도 되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본을 잘 형성하고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다 그러면 왠지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직장인은 소득은 낮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 비해서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직장인에게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저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축이라 그러면 뭐죠? 바로 무계획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자본도 모으지 못한다. 한 달에 82만 5천 원 정도 저축하면 1,000만 원 되거든요. 82만 5천 원 정도도 저축을 지금 내가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나 82만 5천 원 지금 못하는데 한 60, 70 하는데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말이죠. 자기 월 소득의 5개월치 정도 되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한 1,500 정도는 돼야 목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1,500이 안 되는 500, 600, 300 이런 돈은 혹시 적금을 해서 타더라도 이것을 재투자할 생각보다는 가방을 사거나 노트북을 바꿀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이 자본이 더 큰 자본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2만 5천 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월급에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일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2만 5천 원 정도 못하고 있는데 60, 70밖에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영화 우리 타짜에 보면은 조승우 씨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던 돈 빼실래요? 아니면 하던 거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김응수 씨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딱 보고 그래 내가 70, 80밖에 저축을 못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묻고 더블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165만 원 정도는 우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급여가 높은 분도 있고 굉장히 적은 분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일률적으로 165만 원을 하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165만 원이면요. 약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자본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마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계속 통장에서 늘어난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한 편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생충의 이분, 진짜 인간이 얼마나 찌질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대사를 했거든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계획을 중시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본인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 계획도 없지? 이런 대사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기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한심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계획 없이 오래되면 자포자기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이미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계획이 없이 오랜 기간 살아오다 보면은 결국 계획 없는 것이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16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축 금액,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해야만 하는 저축이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분들은 저축의 의지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를 상환하는 것도 저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82만 5천 원을 매달 자동이체로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상환을 하면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저축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할인의 유혹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말이죠. 정말 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비싸지긴 했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는 저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없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인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값 세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값 세일. 사실 반값으로 줄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걸 2배를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내게 정말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다면 안 사면 100% 세일입니다. 무조건 싸다는 이유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홈쇼핑을 보다 보면 역대급 구성, 마감 임박, 수량 부족, 그 다음에 마지막 방송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빨리 뭔가 눌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쓸데없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저축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말이죠. 벌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쓰고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고부터는 언젠가부터 먼저 쓰고 일단 써요.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벌고 갚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또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지금 나는 저축할 여력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줄여서 하는 말인데 카페인 중독이 심하면 아무래도 소비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는 말이죠. 목적 없는 저축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저축의 만기에 그 저축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다 쓰기는 양심상 좀 그래서 이 돈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한 저축의 만기가 다가오면 갑자기 안 보이던, 눈에 안 띄던 가방이 눈에 띄고 눈에 안 띄던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불필요했던 가전도 좀 바꾸고 싶을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저축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지만 저축을 방해하는 10가지 잘못된 소비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